똑똑한 여자들의 현명한 돈 이야기 우먼앤 머니톡. 네, 안녕하세요. 6년차 직장맘 올리브 오음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저희가 4회째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위한 투자, 전 세계에서 2% 남짓한 국내에만 묶어두지 말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원리금 보장형에만 묶어두지 말고, 우리 아이가 크는 동안 전 세계에서 그 돈들도 일을 하게 하자. 우리 아이를 글로벌 자본가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 해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갈 수 있겠죠.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난이도나 어떤 리스크를 기준으로 볼 때 펀드, 그리고 ETF, 주식 이런 순서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해외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겠죠. 그 해외 펀드를 읽고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외 펀드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서 보실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 담화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펀드 닥터처럼 펀드 비교 분석하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용하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사이트 들어가시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보시는 앱, 여러분이 날마다 보시는 사이트, 그리고 1일1 기사 검색하시는 그 사이트 뭐다? 네, 바로 네이버를 통해서 해외 펀드 읽는 법,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펀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어나 지표들과 좀 친숙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권사에 계신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태우 정나라 선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나라 선임님은 저희 해문발 팟캐스트에서 적분 요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퇴 리포트도 쓰고 계시죠? 미래에셋 은퇴 리포트. 네, 맞아요. 저희 은퇴나 연금 관련해서 리포트 작성하는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주 쓰시나요, 선임님? 그럼요. 매일매일 들어가죠. 뉴스도 매일 보고 뭐 연예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지만 오늘 네. 소개드릴 네이버 금융 페이지도 즐겨찾기를 해놓고 매일매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웹툰이나 뭐 쇼핑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뭐 쇼핑도 많이 합니다. 네. 저만 그런 걸로. 저희 남편도 원래는 스포츠 같은 거 많이 봤었는데 그렇죠. 네, 올해 초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출근을 하거나 시간이 될 때 네이버 금융 페이지를 그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요새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평소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투자를 많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이버 금융 페이지에 있는 국내외 소식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순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쓱쓱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활용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글씨가 좀 작아서 오늘은 PC를 통해서 PC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가셔서 네이버 금융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이버 나오네요. 금융이라고 치시면 네. 사이트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이트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이, 국내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오늘 공부할 건 해외 펀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펀드 섹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펀드에 가셔서 보면 국내 펀드, 해외 펀드, 테마 펀드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해외 펀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펀드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많아요. 네. 상단 부분에는 어떤 유형별로 수익률 5개를 정리를 해 두었고요. 아래쪽으로는 개별 펀드들의 개요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200개나 되는 펀드들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하나 골라서 저희가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저희는 유형별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요. 그 유형 내에서 특정 펀드를 한번 골라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해외 펀드 유형별, 그러니까 섹터별 수익률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섹터는 이 5개 이상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섹터들을 보시려면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이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들이 소개가 됩니다. 섹터들도 참 많아요. 크게 보시면 맨 앞에 대유형, 소유형, 그리고 기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대유형, 소유형은 대분류, 소분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주식형은 뭔지 알겠어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해외 채권도 뭔지 알겠고 부동산도 알겠어요. 해외 부동산도 알겠는데 중간에 혼합형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펀드 유형들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뭔가요? 혼합형은 말 그대로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주식 혼합형 같은 경우는 주식이 더 많이 들어간 혼합형, 그리고 채권 혼합형은 채권이 더 많이 들어간 혼합형이에요. 그리고 주식 혼합형은 주식 비율중이 40에서 70% 가까이 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네. 되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 혼합형은 채권이 40에서 70%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채권 혼합형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주식이 더 많이 네.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더 변동이 크고 목표 수익률이 높고요. 채권은 반대로 될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분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소분류에 보면 그 뭐 국가별로 나눠 놓기도 했고 저희가 흔히 테마라고 하죠. 그 테마형으로 분류를 해놓기도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또 핫하기도 하니까 헬스케어 섹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섹터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지 종류도 있고 지역별로도 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산업 분야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때문에 헬스케어 네, 섹터가 맞아요. 굉장히 네. 인기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또 고령화라는 장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고령자 비율이 많아지다 보면 의료산업이나 바이오 헬스 쪽이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두고 보시기에도 좋은 섹터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2화, 3화에서 글로벌 자본과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그 트렌드에 맞는 유형, 여기서 말하는 테마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투자, 해외 펀드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앞에 화를 봤는데 저희가 글로벌 트렌드에 탑승을 네, 해야 맞아요. 네.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 헬스케어 섹터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수익률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그렇죠? 세부 네. 펀드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 왜 띄어쓰기를 안 네.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딱 보면 따다다닥 붙어 있어서 네. 이게 무슨 뜻이야 암호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끊어보시면 다 네.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6번째 펀드를 보면 네. 제일 앞에는 보통 운영하는 회사명이 나와요. 그래서 네. 뭐 모모 자산운용사, 뭐 삐비 자산운용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땡땡땡땡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펀드입니다. 그 뒤에 두 번째 단어는 이 펀드가 어떤 데 투자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럼 글로벌이 붙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인 것이고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를 하는 펀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뒤에 증권 자투자 신탁, 이건 펀드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자투자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투자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네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뒤에 패밀리 펀드라는 걸 이따 소개해 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펀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증권 투자 신탁 말씀하신 대로 펀드도 있는데 이쪽에 보면 상장 지수 투자 신탁 이런 용어도 있어요. 맞아요. 요거는 ETF라는 용어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그쵸. ETF가 원래 펀드를 증권사의 주식처럼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상장지수 투자신탁이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 해외 펀드 정보에 들어오시면 해외 펀드뿐 아니라 해외 ETF 정보까지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제 저희 그러면 세부 펀드로 특정 펀드 하나를 집어서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들어왔는데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여기 빨간 글씨예요. 네, 가장 큰 글씨네요. 그쵸. 네. 기준가가 뭔가요? 기준가. 네. 기준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가죠. 네. 네, 이 기준가는 좀 주식과 다른 점이 펀드는 좌라는 개념을 써요. 네.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세는데 펀드는 한 자, 두 자 이렇게 카운팅을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한 좌당 뭐 이런 꼴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1000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 기준가는 펀드 1000좌당
1230원이다. 이걸 보여주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펀드 네. 한 좌당 뭐 1.358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뭔가 보기 보기도 힘들죠. 어렵고 그런 어떤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요. 곱하기 1000 그래서 1000 좌당 가격이 기준가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정리가 되는군요. 네, 주가가 오르면 저희가 수익을 보는 것처럼 이 기준가가 올라가면 이 펀드가 운용을 잘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이 투자 자산에 편입된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반대로 기준가가 뭐 어제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손실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쪽에 저희 펀드 투자 정보라고 있는데 보면 설정액이 있고 자산액이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이게 차이가 뭔가요? 이게 뭔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설정액은 일종의 원금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총 투입된 자금이 41억 원인데 현재 자산액은 매일매일 변동하는 가치를 반영한 값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51억 원이면 뭐 그만큼 수익을 내서 51억 원으로 불어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들어온 돈은 40억 정도인데 네. 운영을 잘 해서 지금 네. 5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설정일이랑 운용사는 알겠어요. 그죠? 저도 알겠어요. 설정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음. 만들어진 시기. 맞아요. 펀드 운용을 네. 시작한 그리고 시기예요. 운용사는 누가 운용을 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그 펀드 설정일도 좀 중요한 게 네, 어느 정도 설정된 지 기간이 좀 그렇죠. 지나서 네. 그 과거 수익이나 어떤 과거 음. 흐름들을 알 수 있는 펀드들에 투자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렇죠.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액에 대해서도 뭐 너무 규모가 작은 펀드들은 아무래도 운용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적어도 네. 최소한 뭐 10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 네. 일정 규모를 가진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중요한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수수료라고 나왔는데 어감이 네. 저희는 수수료라고 하면 맞아요. 뭔가 네. 저희가 내야 되는 돈이라 막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이게 뭔가요? 환매가 있고 선취가 있네요. 네, 이거 환매 수수료는 나중에 펀드를 찾을 때 내는 수수료고요. 네. 선취 수수료는 가입을 할 때 내는 수수료인데 환매 수수료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펀드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예전에는 어떤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막 가입하자마자 돈을 바로 찾아가 버리면 이 펀드를 그렇죠. 운용하는 네. 사람이 제대로 운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둔 건데 지금은 환매 수수료 받고 있는 펀드들이 거의 없다고 실제로 보시면 되고요. 이 펀드도 네, 환매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군요. 네, 그리고 이 네. 선취 수수료는 이 펀드를 가입하실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실 텐데 그런 펀드를 판매하는 사이에 주는 수수료예요. 저희 상담에 대한 어떤 소고비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 선취 수수료는 있는 클래스도 있고 없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꼭 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수수료가 없는 펀드는 없어요? 네. 그 수수료는 보수랑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제가 소개드린 펀드는 A 클래스라고 해서 제가 클래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네. 클래스는 똑같은 펀드라도 내가 어떤 수수료를 내고 어떤 보수를 내고 싶으냐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이 뒤에 또 운용 기간 동안 내는 보수가 비교적 적은 펀드예요. 근데 반대로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선취 수수료가 없어요. 네. 대신에 뒤에 내는 보수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무래도 처음에 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뒤에 장기적으로 나가는 보수가 적은 편이 장기로 투자하실 때는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네. 잘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그 부분은 아래 화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음. 수수료는 일회적으로 한 번에 뭐 살 맞아요. 때나 팔 때 내는 거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음. 연 단위로 내게 되는데 맞아요. 이 펀드가 운영되는 동안 저희가 내는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제 펀드를 저희가 사기 위해선 저희한테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이 펀드를 직접 운용을 해주시는 네, 어떤 네. 주식을 이 펀드에 편입을 할지 이걸 또 언제 사고 팔지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게 바로 이 보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대신 뭔가 해주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운용을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가 여러 개 있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진짜 많네요. 네. 이게 앞에 펀드 이름은 똑같은데 뒤에 붙은 영어가 다 달라요. 맞아요. 네. 근데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건 A랑 C만 좀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 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취 수수료가 있고 네. 대신에 보수가 좀 낮은 클래스.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선취 수수료가 없고
뒤에 보수가 조금 더 높은 클래스인데 네. 이 뒤에 2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네.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는 펀드예요. 그러면 좀 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수가 좀 더 저렴한 편이고요. 이 C가 또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제가 좀 더 펀드에 오래 가입할수록 보수를 낮춰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입했을 때는 C1 펀드로 들어가서 보수를 2.18%를 냈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1.97%를 깎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장기 고객 우대 같은 개념으로 네. 이 펀드를 오래 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수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취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3개월을 투자하던 3년을 투자하던 처음에 동일한 금액을 내는 거죠? 맞아요. 네. 그 그러면- 투자 원금의 일정 %로 내고 네. 보수는 운용 잔액의 일정 부분을 매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아예 수수료를 내고 보수를 조금 낮게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겠네요. 맞아요. 네, 일종의 뭐 운영비가 더 적게 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좀 많이 네. 떼는 대신에. 네. 네, 여러분 보수는 운영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래 포트폴리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자산 구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 펀드가 지금 어느 자산을 어느 정도 몇 %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방금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이 97% 정도 공격적으로 네. 들어 있습니다. 만약 뭐 그만큼 혼합형을 사셨다면 채권이 더 들어가 있겠죠. 네. 네, 옆쪽에 보시면 탑 10 보유 주식이 있는데 네, 지금 이 펀드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 좀 잘 아시는 분이라면 어떤 종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어떤 펀드가 어떤 주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는 그 펀드의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사실 해요. 영업 비밀이죠. 네. 그래서 이걸 바로 공개해버리면 전략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펀드 정보에서 탑 10 보유 주식은 대부분 3개월 전 거를 많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해외 펀드에 관련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있는 용어들을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다 훑어드렸는데 항상 이야기하죠.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서 맞습니다. 네, 이 펀드 수익률이 이만큼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만큼 좋겠지는 금물이고요. 이 펀드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혹은 이 펀드가 얼마나 수익이 들락날락 하는지 정도의 위험은 체크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 위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표가 하나 나오는데 맞아요. 네, 저는 지금부터 머리가 좀 아파요. 그죠? 막 표준 편차 이런 거 나와서 영어도 있고 막 퍼센트도 나오고. 네, 이거는 안 하고 싶지만 이 뭘 봐야 되나요?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요 위험 분석 지표 중에 3가지를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표준 편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확률과 그죠, 통계를 맞아요. 배우셨다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분들도 분산 표준 편차 네, 이런 계실 거. 거예요. 네, 지금 PD님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주고 계신데요. 강렬하게 말씀하고 네, 계십니다. 이 표준 편차는 저희가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이 수익률이 벗어나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수치예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만약 매번 일정하게 난다고 하면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을 텐데 수익률이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이 표준 편차도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는 크면 클수록 굉장히 변동이 큰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형 평균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절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펀드들의 평균적으로 42% 정도의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 이 펀드는 뭐 50%, 60% 정도의 표준 편차가 나왔다고 하면 좀 더 변동성이 큰 펀드인 거죠. 표준 편차는 그 펀드 수익률의 어떤 등락, 오르고 내림의 어떤 차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두 번째는 이 BM 민감도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네. 이 BM이라고 하는 건 벤치마크라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펀드를 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지수를 삼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하면 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성과가 잘 나오면 운용을 잘했다. 그거보다 안 나오면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요. 이 BM 민감도는 그런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대비 이 펀드가 얼마나 수익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만일 10% 올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코스피 200이 벤치마크인 펀드는 15%가 올랐다. 이러면 이 베타, BM 민감도가 1보다 큰 값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런 반대로 근데 이 값이 1보다 큰 값이라는 의미는 이 코스피 200이 하락할 때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지금 큰 값인데 그렇다면 BM 대비해서 조금 더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간의 비교가 어려우실 때 이런 지표를 활용하시면 그러게요. 분명 유용하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개 배웠죠. 표준 편차랑 베타, 네, 2개 배웠습니다. 네, BM 민감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샤프 레이쇼라는 건데요. 영어네요. 네, 이 샤프라는 분은 노벨상을 받으신 위대한 네.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드신 지표인데 네. 아까 수익을 위험과 함께 간다고 그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위험 한 단위 대비 우리가 얻는 초과 수익률의 양이 크면 클수록 적은 위험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펀드인 거고 반대로 이 샤프 레이쇼가 작으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성과가 좀 저조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프 레이쇼를 보면 이 유형 평균보다 샤프 레이쇼가 높으면 조금 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펀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펀드는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표준 편차는 얼마나 수익률이 등락이 심한지 여부, 그리고 BM 민감도는 얼마나 그 기준 기준 대비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샤프 레이쇼는 위험률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맞습니다. 그걸 네.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글자만 보면 엄청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런데 네, 저희 3개는 배웠으니까 한번 활용하시거나 잘난 척 하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펀드를 투자도 하지만 이제는 펀드를 그러니까 팔아야겠다 그쵸? 하는 시점도 네. 있잖아요. 그 옆에 환매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복잡해요. 사영업일 기준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걸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출금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주고 있는데 이 기준가라고 하는 것은 나흘 후에 가격이 반영이 된다는 의미고요. 8영업일이라는 것은 8영업일 후에 이 펀드 자금을 실제로 내 통장에 받는 날짜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주식시장 좋다 하고 오늘 환매하겠다고 선택을 하더라도 네. 오늘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4일 있다가 그 그 종가, 그러니까 장이 마감됐을 때 그 최종 가격이 맞습니다.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좀 전략적으로 해야겠네요. 네, 이것도.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시점을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흘의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미래스테우 정나라 선임님 모시고 펀드의 어떤 지표들,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제 여러분 네이버 페이지에서 개별 펀드란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펀드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펀드들은 설정액이 10억 이상의 펀드들만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펀드 정보를 보시고 정말 펀드를 가입해야겠다 결심이 서셨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투자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미래에스테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잠깐 광고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가 된 펀드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네이버는 항상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기사 검색하실 텐데 갑자기 맞다 그때 우리 네이버로 해외 펀드 볼 수 있다고 했지 정보를 그 사실 기억하셔서 네이버의 해외 펀드란에 한 번만 들어가 보신다면 그걸로 오늘 방송의 목적은 일단 달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